우리 미라클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곳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력이 강한 인간, 저희는 포유류입니다. 저희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행복의 길을 찾으러 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림비입니다. 뇌의 숨겨진 행복의 열쇠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장모 치와와 이름은 이사벨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귀엽고 하는 짓도 너무 귀여워서 가끔씩 저희 남편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니? 자, 우리 뇌 속에 아니면 우리 이사벨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의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죠. 좌뇌는 디지털 뇌, 그래서 논리적입니다. 우뇌는 아날로그여서 감정과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조화를 이루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폴 맥클린 박사에 의하면 두뇌의 각 부위를 지도화, 매핑하는데 공로가 있었는데 세 가지 뇌, 세 개 층의 다른 뇌 구조가 수백만 년 된 종의 탄생사를 그대로 복제한 거라고 확신한다 합니다. 원칙적인 사고 모델로서 세 가지 뇌 개념은 여전히 유용하고 뇌의 핵심 부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똑똑한 분업을 입증하려는 실험에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 뇌의 표면층은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돌고래, 코끼리, 고래, 침팬지 등 대부분 포유류의 뇌에는 대뇌 피질이 있으며 크기가 매우 커요. 특히 인간의 경우 크기뿐만 아니라 무척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고 무엇보다 인간의 대뇌 피질은 전전두엽 피질을 포함하는데 우리의 뇌는 그 부위를 통해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해왔습니다.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자의식이 생성되는데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더욱 그 순간 전해오는 감정까지 느끼고 우리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반응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하부 중앙에서 보호를 받는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인 뇌관이 있는데 이곳은 도망가기, 잡기, 죽은 채 하기 등 위급한 상황일 때 본능적인 근육 반응으로 이어지는 신체의 기초 기능을 제어합니다. 도마뱀, 개구리, 뱀처럼 이 고대부터 존재했던 동물 중에서도 인간의 것과 비슷한 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뇌에서 최고의 스타는 오늘 얘기할 대뇌 변연계입니다. 제목 림비라고 하는데 책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 림비는 감정과 정서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며 엄청난 규모의 뉴런이 뇌 전체에 분포해 있습니다. 결합 역할을 하고 정보 교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악교 세포와 같은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각의 뉴런이 다른 세포와 형성할 수 있는 결합의 수인데 그 수는 무려 세포마다 20만 개에 이르고 이 가느다란 선을 수상돌기라 부르며 그 어원은 나무를 뜻한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뭇가지를 가진 나무는 없어요. 세포와 결합하는 지점은 시냅스라고 부르며 우리 머릿속에 약 1000억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세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그 반짝거림을 상상해 보세요. 수억만 개의 가지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어마무시하죠. 네, 우린 거기에 영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책으로 몰입하는 이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에 검치 호랑이 한 마리가 신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님을 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을 덮쳐 쓰러뜨리는데 오! 하는 감탄사 한마디만을 내뱉고 죽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발 상황을 고려해 검치 호랑이에 대적하려면 부족을 형성하라 라는 해결책은 누가 내놨을까요? 대뇌 피질. 우리
림피는 다시 말해서 이 대뇌 변형계는 엄청난 속도로 신속한 반응 덕분에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림비는 여러분과 신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지만 정신을 좌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림비가 좋으면 여러분은 편안함을 느끼고요. 반대로 림비가 불편하고 불쾌하면 여러분 또한 고통이나 피로감, 무기력 또는 좋지 않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림비는 이렇게 여러분과 몸으로 말하는 신체 언어로 소통합니다. 림비는 얼마나 빠를까? 림비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자가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기차의 무임승차에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나타나 차표 검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정광석화와 같이 빠른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가상의 테스트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정광석화 같은 속도란 0.2초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는 림비의 보편적인 반응 속도로 실제 불시에 닥친 차표 검사에도 여러분의 림비는 같은 속도로 반응합니다. 이때 대뇌 피질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우리 차표 있어? 차표 있냐고 계속 반복하고요. 그 순간 림비는 번개가 내리치는 속도로 차표 검사라는 개념을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골라냅니다. 이 두려움은 매우 막연해요. 지금 여러분의 림비는 검사원이 차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아무런 시나리오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채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발각, 수치심, 벌금이라는 생각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림비는 전혀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감정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저장소에서 나오며 예전에 자신이 겪은 특정 사건 또는 여러 세기를 거쳐 인류가 수집해온 공통적인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림비를 옥죄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림비 혁명을 앞두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기 개발서를 보면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이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림비 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림비 연구에 관해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 이는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라 이름을 붙인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두 사고체계의 위치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빠른 사고를 설명하는 묘사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림비 이야기예요. 전방 이론은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되며 특히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집 또는 차를 구매할 때면 그 판단 근거를 엄청나게 고심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결정은 언제나 림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항상 그렇습니다. 대뇌 변형계는 전형적인 결정 기관입니다. 감정 없이는 복합적인 결정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멋진 개념이 가능한 건 우리에게 림비와 대뇌 피질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령 림비와 대뇌 피질의 결합이 수술로 분리된다면 1936년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만성 통증, 정신분열증, 우울증을 이 분리, 로보토미라 불리는 전두엽 절제술이 시행했었습니다. 안화 상부에서 전두엽과 나머지 뇌의 결합을 외과적 수술로 분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수술 이후의 환자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고 기대했던 정신 증상도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술을 받은 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누이 로즈마리 케네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능과 언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영국의 신경의학자 데니얼 볼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가 발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 차원 높은 세상에서 꿈을 꾸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현실에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뇌의 주된 일이며 실제로 환호성이 쏟아질 만큼 그 일을 능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도로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림비의 핵심 기능인데 위험 방지이므로 이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타인을 향한 주된 목적이 동기부여라 하면 매우 근사한 감정인 기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림비는 대뇌 피질을 포함한 우리 신체와 화학적 자극과 전류 자극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동기를 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다름 아닌 도파민. 이 도파민은 다른 여러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기보단 신경 조율 물질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무수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여태껏 밝혀진 도파민의 기능은 말을 달리거나 움직이게 하려고 말의 코앞에 매달아 놓은 당근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도파민은 파킨슨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도파민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잘하지 못하는 파킨슨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중에 일부분은 직장인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그 순간 동전을 뒤집듯 생각을 바꿉니다. 맞아. 오늘 오후에 정말 기적같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라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때 뇌 전체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퍼뜨린다면 보상 중추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집중력을 향상하고 보너스로 엔돌핀을 받습니다. 엔돌핀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마약으로 몰핀이나 필로폰처럼 고통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림비의 화학 상자에서 만능 마약인 엔돌핀이 생성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체험입니다. 예컨대 사랑에 빠지거나 콘서트에서 전율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월말에 들어올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대신에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림비는 엔돌핀을 추가적으로 분비해서 더 좋은 기분을 선사할 겁니다. 연구 과정에서 마주치게 된 또 다른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 바로 옥시토신. 림비가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림비와 뭔가를 함께 할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할 때 이 옥시토신의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눈에 띕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림비의 훌륭한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입니다. 옥시토신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옥시토신은 그리스어로 일찍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섹스 중에 오르가즘을 느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상대와의 결속력을 강하게 해주는 사회적 결합 기능이 동반된 감정을 일으킵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 호르몬이자 신뢰 호르몬, 결합, 평화 및 평온의 물질로 통용이 됩니다. 나는 뭔가를 버리고 깨끗하게 치우는 아주 간단한 일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반 서랍을 가득 채운 장식품이나 양말로 가득 찬 상자를 정리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말끔하게 치운 책상에 앉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태껏 나는 그 이유가 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잡동사니에 내가 가진 자치권,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꽤나 통쾌한 감정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비록 지금까지 이 물건들이 나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청소가 왜 좋은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는데 무엇보다 청소는 림비를 행복하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정돈할 때 여러분의 림비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리하긴 해야 하는데 라는 말만 하면서 정리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자, 이때 도와드릴게요.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시작합니다. 들이마시고 2초 멈춤, 내쉬세요. 림비를 감성적으로 자극하는 장면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상이 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잡동사니로 꽉 찬 책상 위에 한번 바라보세요.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그 위에 노트도 쌓여 있고 필통, 심지어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연필 휘 날려 있고요. 네,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 무수한 물건들이 어떻게 어지러져 있는지, 그런데 그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눈부신 작업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아끼지 말고 모조리 쏟아보세요. 적당히 정리된 책상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세련되게 정리된 사무 공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나가던 가족이 쓱 한번 보고 휘파람을 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공간을 연출해 보는 겁니다. 문을 열면 광채가 쏟아지는 특급 호텔의 옷장처럼 매력 넘치는 고급스러운 옷장, 사랑에 빠질 만한 창고, 내 사무실, 지역저축은행에서 시행하는 올해의 서재, 사진, 컨테스트에 지원할 만한 그런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아주 쉽다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어려워해요.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이런 내면의 장면을 현실화할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내면에서 들리는 여러 부정적인 소리를 과감히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양성해낸 확고한 전문가들이 그런 멋진 집을 네가 어떻게 만들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저건 대기업 대표이사의 책상이야. 네 책상은 초라할 정도 작잖아.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지저분해질 건데 뭘 그리 신경을 써?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패션 디자이너의 옷장에 지붕 달린 옷걸이에 불과한 네 옷장과 비교한다는 게 말 같은 소리니?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타 디자이너가 마호가니 원목으로 작품처럼 만든 5m 넓이의 책상이 아니라 그런 대상을 바라보는 감정이나 기분을 우리의 림비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림비가 지닌 감정의 풍경을 잠시 살펴보면서 느꼈겠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림비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례나 롤모델을 보면 질투부터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낡은 잡동사니를 없애는 동안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해 약간 우울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림비 문제에 관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림비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을 일으켜 스키, 회전, 활강 경기, 슬랄롬에서처럼 복잡하게 세워진 부정의 깃발을 날쌔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데네피질의 도움을 받아서 림비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훌륭한 논리를 내세우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 전략은 림비에게 이롭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일상에서 쓰는 물품 줄이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우선 책장 서랍 한 칸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서랍을 말끔히 정리했다면 좀 더 용기를 내서 더 큰 걸 치워보면 됩니다. 큰맘 먹고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비처럼 빠른 속도로 생각에 끼어듭니다. 너 이거 진짜 버리려고?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야, 너 이거 사려고 줄 섰잖아. 이런 복잡한 미로 같은 생각. 이때 탈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 3차 대전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집에 화재가 나거나 천재지변으로 완전히 부서졌을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옛 생각에 잠겨 추억할 만한 물건은 뭘까요? 이러한 관점으로 즉시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값어치 없는 물건들을 집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쇼핑할 때면 어떤 감정이 들고 나서 쇼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림비를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딴 사람보다 걱정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자신에게 생기는 이익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상실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경제적 위기를 감수하려면 잠재적 이득이 매우 커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의 경우 그걸
쥐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세며 림비가 쭈뼛대며 망설이는 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지출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생긴 쉽게 얻은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보다 림비에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로또 당첨금, 주식으로 번 돈, 로또 마찬가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탕진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사라지고 쉽게 번 돈은 그만큼 쉽게 사라지고 이것이 림비의 좌우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할 조언은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뇌피질 모드로 전환하고 가능한 림비의 흥분 상태나 감정을 최대한 멀리 해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냉철하게 생각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선물로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실 땐 그 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고 그 감정을 돌려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로 인해 림비에게 심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물로 돈을 준 상대에게 그 돈을 어디에 썼으면 좋을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림비가 내적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상속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누군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림비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이유를 물을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그 사람보다 덜했던 걸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유산 상속이란 경제적 측면에선 정말 좋은 선물일지 몰라도 인간관계를 끔찍할 정도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상속받은 돈을 당연히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아닌 예상치 못한 선물로 간주하는 것이 림비에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잊어버리세요. 상속받은 유산을 그저 고인에게서 얻은 고유한 상징으로 여기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대뇌피질에서 생성되는 훌륭한 능력으로서 질투 또는 슬픈 감정으로 자극하는 림비의 도발을 잠재웁니다. 림비는 스스로 번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의 가치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얻은 보상이므로 스스로 번 돈의 정당성을 주지시키세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월급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때로 우리는 스스로 번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만한 노력했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떠올려 보세요. 림비는 그런 노고를 취하고 여러분이 번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유용하게 지출하도록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